자, 오늘 두 분과 함께 나눠볼 내용은요. 박스피의 삼성전자 족쇄까지 무엇이 문제인가? 글로벌 지수 하락률 4위 코스피가 가장 안 좋은 주식시장 4위에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어떤 게 문제일까요?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삼성전자 주가 하락 부진의 원인이다. 밸류업도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세금 걷는다 그런다. 이러니까 전쟁하는 나라보다 더 많이 빠지는 게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북한의 도발에는 전혀 시장이 동요하지 않지만 네.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러게요. 건 우리나라가 전쟁. 우리나라 시장이 전쟁하는 것 같은. 네, 시장과의 네,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저는 어제 또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다 올라줬으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더 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거래 대금도 좀 아쉬웠고 상승폭도 아쉬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다 떨어지니까 같이 또 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대체 중국, 미국 갈 때 왜 한국은 못 가는 건가요? 팀장님. 진짜 왜 못 가는 걸까요, 정말? 예. 사실 넷이 같은 입장입니다. 네, 지금. 진짜 왜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도대체? 가는 거예요? 아, 근데 정말 뭐 미국보다 중국을 보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왜요? 중국에도 3년 빠지다가 최근 오른 건데 이것만 놓고 보면은 네. 길게 보면 중국도 이제 우리랑 크게 다른 느낌은 아닐 것이다. 그 논리가 국장 가스라이팅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데 많다. 더 못한 데는 별로 없기는 하죠. 없기는 한데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중간이 없잖아요. 1등 아니면 꼴등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원래 음식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모든 게 극단적이에요. 맞아요. 예, 거기에 좀 익숙해질 필요는 있다. 예. 그러면 국장의 문제점 딱 하나씩만 짚고 간 다음에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얘기할 게 너무 많으니까. 박종훈 팀장님, 국장이 좀 상대적으로 밀린다,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지는 1위 원인은 뭡니까? 신뢰성 부족. 신뢰성 부족.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예. 오. 근데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물론 지금 한 가지만 이유 들기도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고 더 많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에서 오늘 제가 역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국내 시장에 왜 투자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질문하면 정말 그냥 야, 왜 안 가지? 왜 안 가지라는 그 고민보다 우리가 다른 어떤 글로벌 증시랑 국내 시장을 그냥 정말 선상에서 똑같이 보고 내가 어디에다가 한 군데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장점이 뭐가 있을까? 왜 투자를 해야 되지? 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다이어트? 다이어트? 국장하면 다이어트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아, 그래? K 증시 다이어트. 눈이 밝아지고 갑자기. 눈이 밝아지고. 예, 정신이 뭐 또렷또렷해지고. 예, 이 정신적으로. 본업을 더 열심히 하게 그렇죠. 되죠. 예. 그런 효과가 있죠. 예, 철학적으로 좀 변하고 사람이. 그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신뢰성 부족. 생각하세요? 물론 뭐 신뢰 문제가 있겠지만 근데 네. 주식은 원래 신뢰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 미국 주식도 신뢰를 하는 순간 뒤통수를 치는 거거든요. 주식이 왜 위험 자산이겠습니까? 예, 주식은 원래 위험 자산이고 단지 한국 자산은 초위험 자산일 뿐이다. 뭐 이런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지금은 사실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레거시가 좋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고 미국도 그 섹터를 보면 마이크론이나 이런 것들 움직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다르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상 현재 그렇다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수를 볼 게 아니라 섹터를 봐야 되거든요. 네. 지금 최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 바이오 국내 시장 섹터는 현재 글로벌에서 가장 강한 섹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수를 보면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지수 왜곡도 심한 데다가 네. 한 종목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1, 2등이 같은 산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업황에 끄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그 특수성은 좀 인정을 하고 갈 필요는 있겠다라는 것이고 특히 외국인 수급에 특히 엄청나게 예민하고 정확히 말하면 취약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 글로벌 1위 했다가 빠지면 글로벌 꼴찌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코스피가 IT 비중이 높은 그런 종목군들이 그렇죠. 많이 있으니까 한국의 그 특수성, 그렇죠. 그 산업의 특수성 이런 거는 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리고 사실 박스피라는 표현이 나온 게 제 기억으로는 2014년인가 그때쯤에 메리츠 증권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소개가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때가 사실은 지수는 옆으로 갔어요. 네. 지수는 옆으로 갔는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주식이란 게 가만히 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음. 오르는 게 있으면 빠진 게 있어가지고 합치니까 옆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이나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볼 게 아니라 내부에 들어가면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라서 사실 좀 손맛을 느끼기에는 또 우리 시장만한 데가 없다. 좀 이제 타짜 기질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 국장처럼 도파민 나오는 시장은 드물기 때문에 예. 그리고 도파민 나오는 시장 중에서도 그나마 좀 그래도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예, 박스가 약간씩은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일단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있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특징이 있다. 특징이. 한국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 상장돼 있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 같은 경우 네. 지금 PBR을 보면은 0.15배입니다. 네. 0.15배. 네. 그럼 얘는 사실 자산만 다 팔아도 10배의 수익이 나는 네, 거예요. 그냥 매장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그럼 물건을 얘네는 파는 게 아니라 매장을 파는 상장을 돼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애인데 네.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는 사실 문제 아닙니까? 사실 저만 해도 결혼 전에는 이제 마트가 굉장히 힐링 센터였거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생각을 비우고 했는데 그렇죠. 최근 마트 간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 자체가 그러니까 산업 자체가 좀 그런 것이고 물론 뭐 미국의 월마트하고 한국의 이마트는 그 다른 하나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건 이제 시장 차이가 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 한국은 하다못해 월마트는 지금 뭐 쿠팡이나 이런 거하고 싸우는 것도 좀 덜한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좁은 시장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피해가는 것이죠. 피할 수밖에 피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마트가 어떻게 될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런 주식은 안 만지면 되는 겁니다. 네, 어떻게 그거 보면. 안 만진 주식이 왜 상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하는 건 뭐 제가 거래소 그건 아니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거래소 비판을 해주셔야죠. 거래소. 아니 근데 올라갈 때는 그래도 상장할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된 아니 거죠. 시총이 전반적으로 늘어야지 종목 개수만 몇천 개씩 늘어나 버리니까. 사실 시총은 늘고 있어요. 그 코스닥도 시총은 10배가 늘었거든요. 네. 지수가 그대로인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나스닥처럼 시총이 늘어나면 지수가 같이 올라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시장은 아니고 우리는 키는 않고 옆으로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한국은 지수 투자가 적합하지 않은 시장이다. 그래서 그런지 돈쌤 말씀처럼 저희 준비된 자료를 보면 한국의 평균 보유 주식 기간이 굉장히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짧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댓글을 보니까 올무지개님이 외국인들의 단타 놀이터다. 처음부터 네,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빠지면 우리 증시도 같이 빠지고 수급이 좀 들어와야 조금 올라가는 이런 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국내 증시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바로 설 수 있을지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증시가 조금 더 주도적으로 스스로 쫙 일어나려면. 뭐 앞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등락을 하니까 정말 기민하게 움직이잖아요. 네. 그만큼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은 한 1.7%, 1.8%밖에 안 될 거예요. 물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60% 넘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금에 의해서 크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들어오게끔 만드는 어떠한 길목 자체를 그래도 조금은 넓게 좀 넓게 이제 확장을 좀 시켜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최근에 국내 투자자분들도 뭐 미국 증시로 많이 이민을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게 사실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 증시부터 해서 많은 글로벌 증시를 많이 접하게 되니까 그리고 AI다 여러 트렌드 과거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와 이러한 메가 트렌드들이 이제 출연을 했을 때 네. 그런 어떤 주가 상승률도 다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AI 트렌드가 나왔는데 그럼 국내에서는 이러한 플레이어가 누가 있는가, 주인공이 누가 있는가를 봤을 때는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갔을 때 누가 수혜를 받을까? 우리는 계속 수혜주만 찾고 있는 건데 네. 대장주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없는 거죠. 물론 국내 증시만 봤을 때는 대장주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뭐 시장에 어떠한 변동성이 있어도 굳건히 지키면서 쭉 올라가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과거의 어떤 사례를 우리 봤을 때 쭉쭉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자체는 그러한 시장이 약간 좀 부재하다. 그 거래 대금 자체가 워낙 낮아지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은 시장의 내부적인 체질 개선이 우리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돈쌤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지만 우리나라 국내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꼭 감내하면서 이런 리스크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국장 탈출은 뭐 지능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근데 그런 부분이 만약 체질 개선이 된다면 네. 저는 충분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을 또는 문을 확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내부 세부적으로 뭐 그 부분도 같이 또 이야기를 해보죠. 체질 개선. 이거 국어 사전에 주주 요건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이 주주라는 것 자체가 제가 뭐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네. 제가 한번 쳐봤어요. 이게 네. 제가 뭐라고 써져 있나. 물론 대부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시장을 좀 보거나 아니면 여러 회사의 여러 이제 경영적인 어떤 방향성을 봤을 때 우리가 소액주주라고 하면 소액을 갖고 있는 주주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물론 간접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하는 거지만 이 회사 경영에 정말 우리가 참여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국어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거의 뭐 상실되는 상황이고 뭐 대주주와 소액주주와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크고 또는 뭐 경영권 프리미엄이다 여러 가지 이러한 단어로 인해서 대주주의 뭐 쏠림, 그러니까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네. 소액주주의 뭐 피해를 또 극대화시키는 이런 양극단 현상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뢰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물론 과거의 어떤 트렌드나 이러한 특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감내해야 될 부분 감내해야 된다. 네. 이런 의견도 있겠지만 이제는 어떤 선진국의 어떤 트렌드에 맞추고 그런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어떤 체질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 주주의 주를 이제 술주자로 바꿔야죠. 술주? 예, 아. 주식을 가지고 이제 술을 마신다. 아, 주주. 예, 소주, 그 주주. 물론 이제 우자한 얘기인데 네. 사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 물론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목표는 이제 수익이니까요. 근데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 흐름을 뭐 잘 타면 되는 것이지 체질 개선 이런 것들 그리고 장기 투자만이 옳고 단기 투자는 나쁘다 뭐 이런 프레임도 저는 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냥 주식을 샀는데 계속 오르면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면 빨리 빠져 나와야지. 나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투자 아이디어가 이미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고 있는 거는 그거는 이제 국장을 떠나서 투자자의 잘못이거든요. 그래서 국장에 대한 비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투자자들도 사실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공부하는 네. 개미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긴 하는데 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세요. 수익을 위한 공부를 해야지. 이제 지금 거기서 학문을 세우실 건 아니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우리 주식 시장에 우리가 왜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가 이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면서 우리의 자산을 늘려가는 그렇죠. 예,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필요한 공부를 넘어가지고 또 공부를 위한 공부를 빠지신 분들이 가끔 이제 국장에 대해서 과도한 비하 같은 것도 예, 그렇긴 한데 예, 근데 사실 국장은 국장다운 게 있는 거예요. 미장은 미장이 있는 것이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명품관하고 도떼기 시장하고 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와, 야, 한국권에서 명예 홍보대사네. 그냥 네. 어떻게든 방어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이게 미국 시장도 그렇고 네. 한국 시장도 그렇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한국 시장에 꼭 그렇게 똑같이 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와.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엔비디아 말씀하셨는데 한국은 토양상 엔비디아를 만들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건 인정을 해야죠. 한국은 예전부터 미국이 혁신하면 거기에 납품을 해요. 유럽은 규제를 하고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렇고 우리는 완성품보다는 미국이 만들어내는 완성품에 들어가는 납품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같은 것들도 AI 수혜주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흐름을 잘 타면 특히 아이폰 같은 것들도 애플이 올라가는 것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흐름이 컸기 때문에 요거를 잘 탄다면은 큰 기회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벌려고 하는 전략을 세세하게 국장에 커스터마이징해서 짠다면 그쵸. 돈을 벌 수는 있다. 네, 국장에 맞춰서 해야지 미국장을 공부해 와가지고 왜 국장에서 아니에요? 그거는 공부와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런치박스 네.
저는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어. 우리 세 명이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는 걸 오늘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신기하네. 아니 왜 일단 아니 이스라엘이 포스하는데 우리가 떨어지는 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팔고 아 이스라엘이 포스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나 들어- 이스라엘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유튜브로 아니, 보고 있어야 근데- 되겠네요. 예, 싸하면 팔아야 돼요. 싸우면 예, 싸하면 팔아야 아 돼요. 그럼 결국 촉으로 움직이는 국장이네. 그렇죠. 촉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차트에 선을 그어가지고 그대로 한다. 이건 좀 단순한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저는 한국 시장, 특히 주식 시장에서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국장이 사파를 잘해야 돼요. 30분만 더 들으면 그냥 완전 가스라이팅 되겠네. 큰일 났네. 저는 지금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네. 이미 설득 당했어. 설득당했어. 아니 그런데 팀장님 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국내 증시에서의 수익률이 예. 세계적으로 비교해봤을 땐 그럼 어떻습니까? 실제로 잘 나오기는 하는 아 건가요? 정말 참혹합니다 사실. 예 지금 뭐 돈쌤님께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런 자료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기민하지 못했어요. 네,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자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코스닥 코스피가 지금 증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항생, 홍콩부터 해서 뭐 S&P 500 뭐 최근에 20%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네. 물론 이 지수의 상승이 모든 걸 의미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어떤 섹터의 흐름을 봤을 때 또는 상위권에 있는 또는 미국이라고 제가 만약에 가정한다면 미국 시장을 좀 지탱하고 있는 상위권에 있는 기술주 섹터들이 특히나 쏠림 현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여러 그러한 어떤 AI 관련된 그런 트렌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수익률도 뭐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비교를 해도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예 그리고 러시아에 비교해서도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이게 참 러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중간이라도 가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네. 가장 안 좋은 시장이니까 그럼 도대체 문제가 뭐냐 네. 이렇게 우리가 귀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근데 그 21년 자료를 보면 그때는 또 코스닥 코스피가 또 1등이에요. 1등 했어요. 맞아. 러시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극과 극이니까. 일등은 근데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국장을 굳이 하자면, 그러니까 국장을 거기에 성향이 안 맞으면 안 하면 된다라는 그쵸. 논리지만 그냥 대한민국의 증시라는 그 상징성을 생각해서 했을 때는 네. 비이성적이니까 이거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어느 정도의 투자자 그렇죠. 외로도 국민으로도 일단 후진 시장인 건 분명하죠. 일단은 시장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그 중복 성장이라고 쓰고 이제 쓰레기 성장이라고 읽는 그렇죠. 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제 기업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네. 그때는 고금리 시절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복 성장 이런 것들을 소액 주주가 피해 볼 수 없는 거를 어떻게 좀 받아들인 게 있어요. 뭐 그때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 수출 기업을 만들고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체격에 맞지 않는 걸 아직도 갖고 있으니까 요걸 또 해결하고 대신에 또 재기한테는 또 뭔가를 또 줘야죠. 그렇죠. 예,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채찍과 당근을 동시에 주면서 지금 최근에 뭐 고려여행 같은 것만 해도 의미 있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소액의 작은 지분 가지고 손쉽게 경영을 해왔는데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선진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주식이라는 게 원래 가장 많이 오를 때가 턴어라운드 할 때가 그렇잖아요. 네. 우리 같이 후진 시장이 정상 시장으로 가면 얼마나 이제 이게 좋아지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기회다. 미국은 이미 선진 시장이니까 초선진 시장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룸보다 제가 볼 때는 한국에서 뭔가가 제대로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지금 저희 어머니도 삼성전자가 안 좋다는 걸 아세요.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온 국민 스포츠가 삼성전자 욕하기가 됐거든요. 그렇죠. 더 이상 나쁠 게 없어요. 이미 다 배렸는데 빚 좀 더 온다고 뭐 큰 문제,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약간 한쪽 방향이 너무 과하면 되돌림이 나온다. 중국 보십시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동안 친중처럼 얘기했던 분들조차도 중국 경제엔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양책 하나 나오니까 거짓말같이 돌리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가져온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네네. 이게 장기적인 거지만 이게 저는 이제 다리 참이 기운다. 이건 미국 안에서 보겠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S&P 100하고 S&P 600을 비교한 거예요. 그럼 S&P 100이면 우리가 다 아는 초대형주겠죠. 그렇죠. 네. 초대형주. 예, 그럼 초대형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초대형주의 성과가 600보다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럼 더 이상 가기 힘든 수준까지 기울기가 찼다. 미국 안에서도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하고 같은 기술주인데 나스닥하고 중국 기술주가 저렇게 벌어지니까 약간의 부양책에 어마어마하게 움직임이 나왔다는 거. 그리고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국 주식이 당연히 답인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십몇 년마다 바뀌어 왔어요. 금융위기 이전에는 중국에 공장 짓는다고 하면 한 일주일을 상한가를 가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은 저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머징 주식보다 선진 주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의 한계치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보면 이제는 미국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그 미국이 경기 침체 우려를 덮고 다시 이 사이클을 넘어가면 그 수혜가 주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 한국은 많이 들어올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작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저 빨간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그 약간만 되돌림이 나와도 저기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올라갈 때가 우리나라 코스피 2000 처음 찍었던 그 시절이지 않습니까? 그때 2000하고 지금 2000하고 완전히 다르죠. 기업이 레벨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순환적인 사고도 필요하다. 길게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도 코스닥 보세요. 예전에는 저기 정부가 허가한 사기였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근데 지금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 그래요? 근데요, 돈쌤, 이게 기회가 올 때 딱 잡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네. 결국은 계속 선진 시장으로 우리가 바뀌어 가야 되는 건 그쵸. 맞는 거잖아요.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느려서 그렇지. 아까 팀장님이 네. 신뢰성에 있어서 우리 증시가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네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뭐 지금 시장에서 좀 뭐 단출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금투세 이슈가 뭐 가장 최근에 있었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저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상법 개정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앞서서 저도 오늘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자리면 저는 돈센냐고 완전히 100%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렇죠. 이머징 국가나 아니면 뭐 중국부터 해가지고는 지금 역대급 어느 큰 괴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렴한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면은 값싼 것을 사고 뭐 가격이 올라가면 팔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값싼 것을 우리가 찾게 되면 어찌 보면 지금 이머징 국가가 맞아요. 맞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성장률이 둔화되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ASML이 또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투자 아이디어는 맞지만 그럼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트리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끌어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환경을 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뭐 일단 주중 환원 정책이 어느 정도 그래도 선진국 시장을 똑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좀 맞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최근에 AI에 대한 열풍, 뭐 이 열풍이 뭐 저는 이제 메가 트렌드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퍼져 나갈지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정말 글로벌 기업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뭐 기업들이 없죠. SK 하이닉스, HBM 관련돼서 또 삼성전자 최근에 안 좋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이야기들 좀 있는 상황이고 뭐 금투세 정책 이것도 사실 정치권에서 어찌 보면 약간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존재합니다. 네, 이게 뭐 최근에 고려아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장내 매수를 통해서 비싼 가격에 사도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과감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액션이 취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결국에는 소액주주의 피해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불성실 공시도 남발하는 그러한 기업들도 많은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처벌은 많이 규제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들 까먹으셨을 것 같은데 라더견 사태가 있었잖아요. 라더견. 그분은 보석 석방이 됐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아마. 오. 그러니까 그렇게 7천억, 8천억 정도 되는 일부 뭐 주가를 조작을 해서 일부 이제 수익을 얻었던 그런 분들도 뭐 1년 정도 있다가 바로 뭐 보석 석방되고 물론 아직 그 재판 결과가 끝난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현저히 이제 이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뭐 개인적인 부분, 뭐 주가 측면에 대한 부분 또는 아니면 국가 차원의 부분 여러 가지가 작용이 돼서 이게 네. 어느 정도는 조금은 궤도 위에 올려놔야 그 다음에 트리거가 붙었을 때 확 올라가는 건데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이 됐나? 라고 봤을 때는 내가 그러면 왜 투자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다시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화 옵니다. 전화. 라더견한테 네, 전화 옵니다. 지금 검찰에서 전화 오고 검찰에서 전화 오는 것 같아요. 여기 다 적어주셨네요. 주주환원 정책 부재, 금투세 정책,
뭐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재벌 기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 왔으니까 네. 뭐 쪼개기 상장이나 뭐 분차별 상장 그리고 대주주들 특히 그러니까 재벌은 이 주가가 오르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네. 굳이 뭐 올라서 좋은 게 제도를 그렇게 없으니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하고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처음부터 이랬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80년대쯤에 밸류업을 한 결과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이후로 그때 한번 시장이 정돈된 다음에 미국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시장다운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걸 이제 일본이 했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물론 지금 당장 놓고 보면 밸류업 지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적인 실망 이런 것들이 많긴 한데 미국이라고 뭐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사연을 갖고 있잖아요. 네, 고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편법 아닌 편법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 체제에 맞지 않으니 이런 것도 좀 바꿔갈 필요는 있는데 사실 그게 오랫동안 이게 저조한 사회다 보니까 반발이 좀 심하죠. 그러니까 왼쪽은 왼쪽대로, 오른쪽은 오른쪽대로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밸류업을 가고 하면 이 기업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세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기관의 존재감이 별로 없으니까 외국인 아니면 개인 투자 자금인데 네. 개인 투자자들한테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외인들이 그냥 자기가 사서 자기가 올려고 뭐 그냥 놀이터를 만들어 주는 결과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변하기 위해서 하나의 마찰이라고 좀 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네. 그럼 저희 시간이 좀 없어서 정말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곧 3분기 어닝 시즌 거의 시작했잖아요. 네.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네. 솔직히 요즘 계속 박스피가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떨어진 것 같단 말이에요. 이번 실적 시즌에 저희가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투자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방어적으로 빠져 있는 게 좋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ASML 뭐 주가 그러니까 오늘 실적 발표 나왔잖아요. 네. 그거 보게 되면서 넷 부킹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예약에 관련된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끌어오는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크게 하향 조정이 되고 실적 발표도 그렇게 나왔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어찌 보면은 상위에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크게 좀 조정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근데 만약에 투자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이머징 국가 특히나 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사이클적인 부분에 있을 때는 현저히 지금 싸져 있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이번 대선까지는 어느 정도 미국의 여러 정책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그 새로운 정부가 또 출범이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나오겠지만은 그 이후로는 우리가 눈을 저는 이머징 국가로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지금 수익률도 좋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만큼 계율이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물론 그 기간이 얼마 되는지 모르죠. 이게 뭐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네. 우리가 이제 조금씩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는 아마 지금과는 완전히 또 다른 글로벌 증시가 아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을 아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국장 스타일이 있으니까 국장은 이제 섹터를 봐야죠. 그러니까 미장은 지수를 봐도 됩니다. 근데 국장에서 지수는 말 그대로 참고용이에요. 하나하나 얘기 못 하니까 그냥 오늘 코스피가 어떻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섹터를 본다면 여기는 분명히 기회가 있는데 여기서 자꾸 지수 얘기를 하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은 국장답게 미장은 미장답게 투자를 하는 게 투자자들의 정신 건강과 계좌 건강에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거 뭐 한국 증시 박스피 벗어나는 건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상법 개정하고 그다음에 상속세율 낮춰주고 그리고 그쪽은 그쪽대로 가져가라 그래서 네. 승계하고 그리고 상패들 기업들은 쫙 진짜 밸류업 안 할 거면 너네 나가 하고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밸류 키를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주주 환원율 올리고 그럼 돼요. 근데 안 하는 거지. 끝.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 뭐 못하는 것도 있죠. 너무 대결이 심하니까. 에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귀찮아서 안 할 것 같으면 누가 윽박지르서라도 할 텐데. 윽박질러도 그냥 쇼치를 지금 뭐 하잖아. 금토세 하나 가지고도 지금 결론 낸다는 게 지금 몇 번을 미뤄지고 상법 개정안 얘기도 안 나오고 있어요. 여행카는 좀 있으면 전화 올 거예요 이제. 네? 전화 올 검찰에서. 검찰에서 나한테 전화가 왜 와? 알겠습니다. 마무리해볼까요? 네, 일단 팀장님부터 오늘 준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뭐 저는 한 줄평 이렇게 썼습니다. 마누라 말도 안 나오네요. 마누라랑 자식 되고 다 바꿔야 된다. 마누라랑 그래야 산다. 자식.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다 바꾸신 분들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에헤이. SK가 더 에헤이.
다 바꿔야 돼. 네, 혁신이라는 지금은요? 원래 그런 겁니다. 다 바꿔야 돼. 다 바꿔야 예, 돼. 예, 바꿔야 진짜 혁신적으로. HBM을 하려면 다 야, 바꿔야 돼. SK 나올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어요, 정말. 와. 진짜 오늘. 예. 자, 선생님 오늘 한마디. 저는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국장은 국장답게, 아. 미장은 미장답게. 미장은 가자. 미장답게. 네. 알겠습니다. 국장은 국장답게, 미장은 미장답게. 그냥 철저히 냉정하게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투자자는 뭐 이제 국장은 수익을 쫓아야 되니까. 수익 못 내면 딴 데 가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오늘 돌고 도는 주제 답은 없지만 그래도 징징 한탄 그냥 읍소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이 주제를 다뤄봤고요. 이렇게 한번 또 방송에서도 몇 번 다뤄야 또 이슈도 되고 또 생각도 많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돈쌤 정현두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